26년 1월 문제의 A형입니다. 자, 판매 순위를 구하라 했고요. 판매 순위를 구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매 순위 구하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 했고, 지금 판매 수량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건데 내림차순 순위라 했어요. 내림차순 순위라는 거는 큰 것이 1등인 거. 우리가 많이 하는 경우라서 랭크 함수에 인수가 3개 들어가는데 세 번째 인수를 생략할 수 있다 했고요. 자, 순위를 구한 다음에 뒤에 위라는 글자를 붙여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랭크 함수 안에 랭크를 이용해서 판매 수량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 연결 연산자 같이 이용해서 위라는 글자 뒤에 이어 붙여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이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랭크로 순위를 구할 때 인수가 3개 중에서 세 번째 인수는 내림차순이면 생략한다고 치면, 자, 인수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의 값이고 그 다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죠?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과 그 값을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범위,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범위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내용에 가보면 여기에 판매 순위를 구하는데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기준은 판매 수량. 이 판매 수량 값에 대해서 이 전체 값들 중에서 요 3천이 몇 등인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판매 순위를 구하기 위한 함수로 equal 랭크.eq 함수를 쓰고요. 오늘 참고로 더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랭크 함수로 랭크 eq 이전에 랭크 함수로 사용을 했었고 랭크.avg 하는 함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함수를 쓰라는 말이 나오면 함수만 바꾸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의미가 뭐냐면 요거는 같은 1등이 2명 있을 때 여기 eq는 이퀄이니까 1등을 2개 표현하는 거고요. 같은 점수가 있으면 avg는 1등이 2명이면 1등, 2등의 평균, 에브리지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다 랭크.eq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인수는 한 개의 셀,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3천이 몇 등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3천. 그 다음 이 3천이 몇 등인지 알려면 이 값만 있으면 안 되고 전체 이 값으로부터 모든 자료가 다 필요하고 이때 이 범위는 자 우리가 식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범위 하자마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G5번 셀은 파란색 주소는 바뀌어져 내려가야 되죠. 우리가 식을 아래로 복사했을 때 G5번 셀은 G6번으로 G7번으로 바뀌어져 내려가야 되지만 비교 대상이 되는 이 범위는 G6에서 13, 7에서 14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되는 주소였어요. 그래서 범위 하자마자는 굳이 여기 블럭을 안 잡아도 F4번 눌러주면 G5에도 G12에도 다 같이 달러교가 붙었고요. 항상 앞뒤로 다 붙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내가 F4번 눌렀으니까 당연히 붙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봐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인수는 생략하고 갈로 닫을게요. 자, 그러면 순위가 구해지는 거고 1등이다, 2등이다 이렇게 숫자 1, 2, 3, 4 같은 것이 나올 거고 그 뒤에 우리는 연결 연산자를 붙여서 위라는 문자가 이어지도록 자, 함수가 시작됐으면 함수 하나가 끝났으면 뒤에 다른 것이 올 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자가 오거나 그죠? 또는 이렇게 연결 연산자가 오거나 뭔가가 와서 다른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하고 뺄 내용이 아니니까 요 글자와 이 글자를 이어주는 연결 연산자를 했고 이 부분은 만약에 앞에 필요하다면 앞에 연결 연산자가 있으면서 그 앞에 글자가 뭐 그냥 아무 글자나 적어 볼게요. 이렇게 글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식 앞이든 뒤든 뭔가 문자가 이어져야 될 때는
연결 연산자와 함께 같이 써주면 되고요. 자, 요거는 지울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쉼표라는 것이 올 수 있으려면 앞에 그거에 해당되는 함수가 있어야지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자리나 쉼표 찍거나 뭐 그냥 바로 글자가 오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 연산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엔터 치면 숫자뿐만 아니라 위자까지 같이 붙어 왔고요. 자, 채워서 복사하고 서식 없이 채우기. 자, 이 서식 없이 채우기는 매번 이야기하지만 하다가 만약에 선 굵기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서식 없이 채우기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땐 요 안쪽 부분 있죠. 여기를 범위해서 모든 테두리 한번 하시고 굵은 바깥쪽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요만큼이 다시 굵은 선이 되면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우리가 엑셀을 쓰면서 함수 중에 랭크 가장 기본되는 함수예요. ITQ에서는 그런 기본되는 함수들 위주로 나오고 있죠. 자, 퍼블리셔라고 적혀 있네요. 자, 게임 번호 첫 번째 글자가 게임 번호의 첫 번째 글자 레프트 함수죠. 요 문장을 딱 보면서 아, 여기 레프트가 있구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걸 제가 지금 쓸 거예요. 게임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는 레프트 함수 안에 게임 번호 셀이 들어오겠죠. 게임 번호 문자가 오고 그 다음 첫 번째 글자라는 건 왼쪽에 있는 한 글자 이렇게 되겠죠. 게임 번호 셀이 와서 그 게임 번호 문자의 왼쪽 한 글자, 자, 그 글자가 S이면이라는 건 이 글자가 S라는 문자하고 같으면 이런 말이죠. S라는 문자와 같으면. 자,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스마일. 근데 그 다음은 다시 또 판단을 해야 되네요. 자, 어떤 조건 비교를 했을 때 그것이 S면 스마일인데, 자, yes일 때, true일 때, true라고 해볼까요? 다시. 자, 이 조건을 S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true일 때는 스마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을 때 다시 한 번 더 조건 비교를 하는 거죠. n인가 비교를 했어요. n과 같은가 비교해서 그러면 참이면 자, 아까 이거에 대해서 참이면 스마일, 거짓이면 다시 조건 비교를 해서 그렇지 n과 같으면 그때는 next. 그 외에라는 거는 n도 아닌 나머지 거짓이면 n과 같지 않으면 우리는 MC라는 답을 구할 거예요. 조건 비교를 몇 번 했어요? 조건 비교를 2번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참일 땐 스마일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조건 비교를 해서 참일 땐 넥스고 그렇지 않을 땐 MC라는 그런 세 가지 결과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조건 비교를 2번을 해주면 3개의 결과를 가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S이면, 자, 요 조건식에 대해서 참이면, 자, if, 자, 이 조건식을 첫 번째 인수로 가지면서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있는 함수가 if인 거죠. 그래서 이 조건식 참이면 스마일, 그렇지 않으면요. 참이면 스마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다시 조건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죠? 다시 조건 비교가 필요하니까 조건식 참일 때 스마일, 거짓일 때 다시 if 함수식이 들어와야 돼요. 거짓일 때 다시 if 함수로 조건 비교하는, 참일 때는 스마일, 거짓일 땐 다시 조건 비교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 if 함수식의 요 내용이 요 속에 안에 인수를 마저 적어보면 if 함수 안에 다시 한번 비교를 해야 되죠. 왼쪽 게임 번호의 왼쪽 한 글자가 뭐와 비교했습니까?
n과 비교를 하고 n과 비교 조건식 if의 인수는 조건식 이 조건식은 참 거짓이 판정되어지고 이게 참 거짓이 판정되어졌을 때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그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일 때 다시 한번 if가 들어가는데 요 if의 조건식 참일 때 뭡니까? next죠. 참일 때 next 거짓일 때는 mc 요렇게 요 형식의 식이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입체적인 모양이 지금 제가 따로 써서 보이지만 한 줄로 쭉 써버릴 겁니다. 그죠?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 식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같이. 자, 요 자리에 퍼블리셔 하는 자리에 equal 자, if 자, 아까 머릿속으로 문장 읽으면서 제가 손으로 쓴 것이 머릿속에 쭉 다 잡혀 있다면 자, if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손으로 쓰듯이 식을 left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뭘 먼저 시작하느냐는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그냥 해 나가면 됩니다. 자, if 함수 안에 자, 이미 저는 설명 다 했으니까 if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if 안에 left 함수가 와서 게임 번호, 요 게임 번호 문자가 있는 셀을 선택했고요. left 함수가 시작되면 자, if를 열었다가도 left가 시작되면 left를 끝날 때까지는 left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left 함수의 인수는 문자 셀, 콤마 뭡니까? 개수면 지금 왼쪽 한 글자, 첫 번째 글자가 했기 때문에 1. 그러면 left 함수의 인수가 끝이 났죠? 그러면 갈로 닫을게요. 이렇게 갈로 닫아서 left가 끝나면 다시 if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if에서 그래서 왼쪽 한 글자가 s이면 사실 갖다 비교할 때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소문자 써도 참 거짓을 그죠? 판단을 참이라고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자, 함수 쓸 때 식을 쓸 때 이거 대문자 쓸까요? 소문자 쓸까요? 이렇게 좀 많이들 물어보시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냥 쓸 때 대소문자 구분 없는 것은 함수 이름이나 셀 주소처럼 그냥 약속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들 그죠? 약속된 의미를 전달하는 if, left, bo 이런 것들은 의미 전달하는 기호죠. 이런 것들만 대소문자 구분 없이 그냥 쓰시고 나머지는 문제에 적혀 있는 그대로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이면 쉼표 찍고요. 조건식을 적었고 이것에 대해서 참이면 스마일이라고 답하라 했어요. 스마일 이렇게 답하고 자, 쉼표 찍고요. 자, left가 또 필요한데 이따가 또 필요하잖아요. 또 필요한데 복사해서 써도 되고 그냥 한번 다시 써도 되고 자, 저는 이거 창 움직이면 안 보일 거라서 복사를 할 건데 복사를 해서 할 거면 여러분도 만약에 복사를 해서 할 거면 이런 앞에 갈로 같은 거 가져가거나 뒤에 갈로를 빠뜨리고 가거나 뭐 아니면 이꼴까지 붙여서 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꼴 한 번 더 써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한 수, 한 세트 정도만 가져가세요. 한 덩어리만 너무 많은 걸 다 가져가거나 불필요한 것까지 범위에 넣지 않도록 조심해서 자, 범위해서 복사해 놓으시고요. 컨트롤 C 자, 제가 화면을 조금 옮길 거라서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조건식 참일 때는 결정이 났고 거짓일 때 이 안에 if식이 완성돼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 if식이 여기에 두 번째 if식이 조건식 참일 때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그리고 마무리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 if식을 이 안에서 쓸게요. 섞어서 넣으시고 다시 한번 if라고 해서 조건 비교를 하러 가야 돼요. 조건 비교를 하러 가서 왼쪽 한 글자 첫 번째 글자가 하는 거 아까 복사해 놨잖아요.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으시고 자 그것이 n과 같으면 자 n이면
조건식. 자, 이제 새로운 if가 들어왔으니까 이 if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 if의 조건식 참 거짓의 형태를 신경 쓰시고요. 자, 이제 조건식 했고 쉼표 찍고요. 참일 때는 next, 또 쉼표 찍고 거짓일 때 n도 아닌 그 외의 거, 나머지는 n이 아닌 거짓일 때죠. 거짓일 때 mc라고 적어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if가 닫히면 되죠. 두 번째 if로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닫혔고요. 그러면 요 색깔을 보시면 두 번째 if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끝은 항상 검정색 갈로로 끝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맨 앞에 것이 검정색이거든요. 물론 엑셀 프로그램 안에서죠. 답지에 적혀 있는 건 그냥 검정색 글자로 한 줄 쭉 적혀 있으니까 파악하기 힘들지만 조금 더 함수의 짝을 알아보기 좋도록 색깔로 구분해 주고 있고요. 자, 뒤에 여기에 갈로가 닫혀야 되죠. 왜냐하면 자, 요 if에 대해서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 요 if 갈로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if의 갈로를 닫아줄 차례예요. 마지막에 그 첫 번째 시작했던 그 if의 갈로까지 닫아주시고.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엔터 칠게요. 자, 여기식 쓰는 동안에 사용한 주소는 B5번 셀, 같은 행에 있는 B5번 셀, 요거 한 개 썼고요. 식을 밑으로 복사했을 때 다 바뀌어져 내려가야 되죠. 그 밑에 값은 B6번의 값을 참조해야 되고 그 밑에 답은 B7번을 참조해야 되죠. 그래서 참조하는 값이 바뀌어지도록 상대 참조 형식으로 그대로 두시고, 자, 엔터 쳐서 답을 채울게요. 그리고 서식 없이 하시고, 3번 볼게요. 전체 평균 단가를 구하는데 내림하여. 자, 오늘 또 새로 들어가는 함수는 내림하는 함수네요. 내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해서. 자,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average죠. average로 평균을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요런 숫자가 나왔어요. 자, 이 숫자가 나왔는데 1000원 단위까지 표현하라는 건,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의 금액이 82,350원인데 1000원 단위로 표현하라면, 자, 이 값을 그냥 버려서 82,000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고, 요거까지 올려서 83,000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언제 그러면 어떻게 하라 하면 82,000이라 하고 어떻게 하라 하면 83,000이라 할지는, 자, 내림하라 하면은요, 1000원 단위로 표현하는데 내림하라는 것은 1000단위 밑에 있는 100단위부터 나머지는 다 0을 만들어 버리고 버리라는 겁니다. 짜투리를 무조건 다 버리라는 뜻이 내림이고요. 올림을 하라는 것은 뒤에 000, 82,000원일 때는 제외하고는 1이라도 하나 있으면 001, 뭐 그죠? 1원이라도 있으면 올림이라는 거는 무조건 하나 올려서 83,000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올림이고, 그래서 내림은 버려버리고요. 짜투리를 버리는 거고, 올림은 이 짜투리를 하나 올려서 3,000원으로 표현하는 거고, 반올림이 있어요. 반올림은요, 자, 내가 82,000으로 할지 83,000으로 할지 판단할 때 요 뒷자리 값이 바로 뒤에 있는 값이 크면 올리고, 그죠?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숫자가 지금 3이면 어때요? 숫자가 작죠? 네, 숫자가 작잖아요. 그죠? 요 숫자가 3이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이 작은 수는 버려서 82,000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82,350이 아니라 82,750이면요.
숫자 7이 크잖아요. 그러면 하나 올려서 83,000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다 작다의 기준은 뭐가 됩니까? 자, 0, 1, 2, 3, 4까지는 버리고 작아서 버리고 5, 6, 7, 8, 9는 크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반올림이에요. 자, 문제에 따라서 이 내용을 1000원 단위로 표현하라 하면 요 100짜리 3개를 0을 만들어 버리면 됐죠. 만약에 이 전체 이 금액을 10원을 버려서 10원 단위를 버려서 100 단위로 1000원 단위가 아니라 100원 단위로 표현하라 하면요. 100원 단위. 자, 만약에 내림으로 100원 단위로 표현하라 하면 82,300원이 되네요. 그죠? 버림이니까 요거 버려서 300원. 올림이면 82,400원이겠죠? 올림이면 무조건 올려서 400원. 반올림이면 크니까 올려서 400원. 그럼 만 단위로 하라면요? 만 단위로 하라 하면 뒤에 1000 단위 보고 판단하면 되죠. 만 단위로 하라 하면 내림을 하면 이거 버려서 8만원. 또 올림을 하라 하면요. 이 뒤에 숫자가 얼마든 상관없이 올림이니까 올려서 9만원. 반올림 하라 하면 얼마가 돼요? 숫자가 작으니까 8만원이 되겠네요. 자, 숫자가 1000원 단위로 하라 하면 우리가 1000 그러면 0 3자리잖아요. 1000원 단위는. 그래서 요거 3개 있을 때 자, 100원 단위는 100원 단위니까 0이 2개죠. 만원 단위면 0이 4개죠. 자, 우리가 함수를 들어가 볼게요. 함수 이름에 라운드가 있고요. 라운드는 반올림입니다. 라운드 다운이 있어요. 다운은 다운이니까 버림 또는 내림. 자, 라운드 업이 있습니다. 라운드 업은 올림이에요. 함수의 이름이 바뀌어지면 이거는 반올림을 처리할 거고요. 이 함수는 버림을 내림을 처리할 거고 이 함수는 올림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인수에 숫자가 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인수에 자릿수가 옵니다. 인수는 요 세 개의 함수가 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생략할 수 있는 인수 없고요. 무조건 다 두 개의 인수가 와야 돼요. 자, 숫자 값이 뭐 82,350 같은 숫자가 왔어요. 이럴 때 내가 1000원 단위로 하고 싶은지 100원 단위로 하고 싶은지 만원 단위로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자릿수를 표현하는데 자, 1000원 단위면 마이너스 3을 적어주면 됩니다. 100원 단위면 얼마 적을까요? 마이너스 2를 적는 거예요. 만원 단위면요. 마이너스 4를 적는 거죠. 0의 개수를 보시면 돼요. 0의 개수를 보시고 마이너스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10원 단위면요. 자, 이것을 10원 단위로 그냥 내림을 했다 하면 82,000 10원 단위니까 350 뭐 더 버릴 것도 없네요. 그죠? 0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표현되어지니까 0이 하나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값을 그대로 똑같은 거 하더라도 답은 이거는 샘플일 뿐이고 다 다른 답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82,350 이런 것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원 단위로 표현하라 하면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이유는 자, 우리 어떤 숫자가 있어요. 자, 이런 숫자가 있을 때 소수점 이하, 자, 여기 라운드들의 함수의 인수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의미하거든요. 이 숫자를 앞에 숫자 그대로 가고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표현하시오 하면 여기에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 자리가 세 자리까지 표현하라 하면 이 자리에 자릿수에 3이 들어오는 거고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현하라 하면 2가 들어오는 거고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면 1이 오고요. 소수점 이하 자리가 없으면 정수 자리까지 1의 자리까지 다 표현하면 소수점 이하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0이 오는 거예요. 정수 자리면 뭡니까? 0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10원 단위로 표현하면 120원 이렇게 표현하면 그때부터 마이너스 1, 100원 단위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중에 소수점 단위가 있으면 소수점이야 몇 자리까지 표현하라 할 때 그게 두 자리면 양수로 2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정수 자리에서 10원 단위, 100원 단위, 1000원 단위, 만원 단위 이럴 때는 0의 개수를 생각을 하세요. 0의 개수를 생각해서 마이너스 그 숫자만큼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000원 단위라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 올렸어요? 1000원 단위라는 건 100의 자리에서 요건 내림이면 100의 자리부터 해서 뒤를 버려서 1000원 단위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 100의 자리에서 버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표현하시오 하더라도, 그 문장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100이라는 글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어디까지, 결과물에 집중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버리냐, 어디에서 반올림하냐 이게 아니라 결과물에 집중하시면 돼요. 어디까지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어디까지란 말이 없어도, 그럼 100원 단위에서 버림하시오 하면 그것도 결과는 1000원 단위로 나오는 거니까 결과물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전체 평균을 구하는데, 자, 평균은 에브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를 주면 단가의 평균이니까 단가 범위를 주면 숫자 답이 평균값이 얼마라고 나오겠죠. 이 답이 뭐 82,350 같은 숫자일 수 있어요. 그 숫자에 대해서 버림하라, 내림하라 했기 때문에 라운드 다운 함수를 써서 요 자리, 숫자 와야 되는 자리에 에브리지의 결과 숫자가 올 거고요. 에브리지 함수의 결과로 숫자가 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 0 세 자리잖아요. 표시 예를 대부분은 줍니다. 대부분 주니까 이거 보고 그냥 바로 판단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 이게 혹시라도 안 주어지면 글자 보고 1000원 단위까지니까 1000이면 0 3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설명 들었다가도 요 자릿수에 대해서 자꾸 헷갈려 하시니까 오늘 가시면 반복해서 수업 다시 들으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여러 번 풀면서 왜 마이너스 3을 적었는지 계속 기억을 해주세요. 반복해서 기억해 보시고. 자, 그래서 요번에는 라운드 다운부터 안 쓰고 에브리지부터 한번 써볼게요. 함수를 쓰는 순서는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쓸 건지, 아니면 이미 다 생각해놨으니까 첫 시작부터 써내려갈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라운드 다운 안에 지금은 쉬운 에브리지 함수가 나왔지만 더 어려운 함수가 나왔을 때 라운드 다운부터 신경 쓰고 있을 겨를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함수 문제 푸느라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문제 푸는 순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꼴교 적고요. 에브리지 함수를 쓰고, 무엇의 평균이죠? 단가의 평균이니까 단가 셀들을 범위 설정할게요. 자, 요 밑에 오는 식들은 채워서 복사하지 않죠. 채워서 복사하지 않는 것들은 주소 참조 방식에 달러 기호가 붙는 절대 참조를 할지 말지를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고민은 이것처럼 하나 계산해서 복사하는 식의 셀 주소에 달러 기호를 붙일까, 이걸 고민하시는 거고, 지금은 요 범위만 넣어주면 평균값이 구해질 겁니다.
괄호를 닫아야 평균이 구해지죠. 자, 그 구해진 평균의 숫자, 그 숫자 한번 엔터 한번 써볼까요? 중간에 엔터 쳐보니까 이게 86,250이 딱 됐네요. 이 답은 이 문제의 글자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시일 뿐이고 마침 비슷한 숫자인데 답은 다른 거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숫자하고 예시의 숫자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에브리지 함수에 필요한 인수만 잘 넣었다면 됐고요. 자, 다시 더블 클릭하시고 앞에 에브리지 앞에 커서를 넣을게요. 라운드 다운을 하고요. RO 정도만 적으면 되네요. 라운드 다운. 자, 라운드 다운에 괄호 열리면 라운드 다운의 첫 번째 인수는 숫자가 와야 된다 했는데 숫자 올 자리에 에브리지 함수의 결과물인 요 평균 숫자가 왔죠. 자, 그리고 뒤에 가서 쉼표를 찍고 두 번째 인수로 1000원 단위였으니까 마이너스 3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괄호 닫을게요. 자, 다 됐죠? 자, 스포츠 전월 판매 수량의 합계. 여기에서 조건이 뭔가요? 스포츠라는 것이 조건이죠. 사실 글자만 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자, 저 스포츠라는 단어에서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장르가 RPG, 액션, 스포츠 이런 세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스포츠인, 그죠? 스포츠인 것들의 스포츠인 레코드의 요 범위했는 이 스포츠의 전월 판매 수량 요 값 1000, 2000, 1000 이 전월 판매 수량 이것의 합계. 그럼 답은 4000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이 스포츠가 조건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글자만 보면 이게 조건인지 알기 힘들죠. 내용상 여러 종류들 중에서 장르 중에서 스포츠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또 계산해야 되는 자리는요. 전월 판매 수량 자리 요게 계산할 자리죠. 그 다음 함수는요. 합계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sumif. 또 어떤 함수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뒷섬이 주어졌다면 뒷섬으로도 똑같이 풀 수 있고 함수 인수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밑에 문제에 뒷섬 나오니까 오늘은 자, 요 문제는 sumif로만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이 자리에 대한 합계.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 했는데 이름 정의는 이미 되어 있을 거니까 그거 이용해서 해보고요. 자, 그래서 sumif 함수의 인수는 sumif 첫 번째 인수가 범위인데 이 범위는 뒤에 오는 두 번째 인수에 오는 조건, 이 조건과 비교할 범위가 오는데 이 범위가 뭐라고요? 이 범위 중에서 이 조건, 이 범위 안에 스포츠라는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 범위에 있는 것 중에 스포츠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자, 뒤에는요. 이 자리에 합을 구하라고 합범위가 오는 거죠. 자, 이 문제 내용에서는 sumif 함수 안에 장르 범위가 오고 장르에 대한 범위가 오고 조건 내용은 뭡니까? 스포츠죠. 스포츠 문자니까 따옴표 할게요. 스포츠. 그 다음 합할 범위는 어딘가요? 전월 판매 수량 자리. 전월 판매 수량 자리에 범위가 오죠. 그죠? 전월 판매 수량 범위가 오죠. 그래서 범위, 조건, 합범위. 합할 자리는 전월 판매 수량, 조건 비교할 범위는 스포츠가 있는 셀들. 그래서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요 답 적힐 셀을 선택하고요. sumif
범위, 조건, 합범위라 했어요. 범위는 두 번째 오는 조건과 비교 가능한 것을 넣어라 했고요. 요 범위 중에서 요런 범위 중에서 스포츠일 때 스포츠인 걸 찾아서 합할 자리는요. 전월 판매 수량의 합계, 전월 판매 수량 자리, 이 자리를 범위를 우리가 다 넣어버려도 이 중에서 앞에 두 개의 인수를 통해서 스포츠인 것들 그 숫자들만 합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로 닫으면 4천이 나왔네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대충 자료가 얼마 안 되니까 스포츠의 전월 판매 수량 봤더니 4천이었죠. 네,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5번을 볼게요. RPG의 판매 수량 합계. RPG라는 것도 내용상 보시면 자, 게임 장르 번호가 RPG라는 뜻이죠. 장르 번호가 RPG라고. 그래서 저 부분이 조건이 되죠. RPG라는 조건의 계산은요. 판매 수량 자리의 합계. 그래서 아까 앞에 했던 4번과 내용은 같은 형식이죠. 이 조건 만족하는 이 자리의 합계. 5번도 이 조건 만족하는 이 자리의 합계. 똑같은 것인데 이때는 썸이프를 이용하라 했기 때문에 썸이프 인수 구조대로 사용을 했고, 자, 지금은 뒷섬을 이용하라 했기 때문에 뒷섬 인수 구조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뒷섬은 어떤 걸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고급 필터. 자, 미리 함수 시작하기 전에 고급 필터의 조건 쓰는 형식으로 장르, RPG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른 곳에 따로 마련해 놓지 않더라도 그 조건을 입력된 데이터를 그냥 이용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연속되어 있으면 굳이 다른 자리에 적지 않아도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뒷섬의 문제의 경우에 조건이 RPG가 아니라 액션이거나 스포츠면 뒷섬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뒷섬으로 풀려면 한쪽 옆에 어딘가에 장르, 스포츠 이렇게 적어둬야 되는 거죠. 답 적힐 셀 선택하고요. 이꼴 D 썸에 첫 번째 인수는 고급 필터의 목록 범위와 같은 형식으로 필드 명에서부터 레코드까지 데이터가 들어간다 했어요. 자, D가 들어가는 함수에는 첫 번째 인수는 문제 내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 내용 볼 것도 없이 이 데이터를 다 넣으시면 돼요. 필드명에서 레코드까지 데이터를 넣으시고, 자, 심표 찍고요. 두 번째 인수에도 필드명이 들어가야 된다 했죠. 세 개의 인수에 다 필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계산할 필드가 뭐였는가 하면 판매 수량의 합계네요. 그럼 계산할 필드 두 번째 인수는 필드 판매 수량 필드. 물론 이렇게 G4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라고 해서 6이라고 적을 수도 있기는 했죠. 자, 그리고 쉼표 찍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고급 필터의 조건 쓰는 형식. 다른 자료에 할 거 없이 입력되어진 데이터 안에 장르, RPG 이렇게 연속된 공간으로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적지 않았고요. 요대로 요 범위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 했는데 굳이 다른 자리에 내 마음대로 적으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라 했기 때문에 요 범위를 하시고요. 자, 갈로를 닫을게요. 자, 2번에 if가 중첩되어지는 형식의 문제를 풀었어요. 그죠? S면 스마일, N이면 넥스,
그 외에 나머지는 MC 해서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문제 푸는 걸 했는데, 이 상황은 더 계속 진행되어질 수도 있고요. 자, 요거를 제가 국어 시험 점수라고 해서 한번 비교를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국어 시험이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이라고 비교를 했어요. 비교해서 자, 그거면 A라고 답하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국어 점수를 80점 이상인가 비교해서, 그러면 여기 80점 이상 조건 만족하면 B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C까지 끝내면 자, if 두 번에 하나, 둘, 세 가지 결과 나오는 거고요. 또다시 조건 비교를 또 할게요. 국어가 70 이상이면 그때는 C, 그렇지 않으면 D. 만약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세 번의 비교가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자, 조건식이 하나 있으면 참일 때, 거짓일 때, 조건식 하나에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두 가지로 결정이 나죠. 조건식이 세 번이 있으면 네 가지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상황일 때 if 함수식을 어떻게 쓰는지. 자, if의 인수는 무조건 조건식 3개의 인수가 정확히 들어가 줘야 됩니다. 조건식 참일 때 적혀질 거, 거짓일 때 적혀질 거. 조건식은 반드시 뭐와 뭐를 비교해서 참, 거짓이 판정되어지는 형식으로 조건식을 하고, 참이면 여기, 거짓이면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참일 때, 거짓일 때.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때 두 번의 조건 비교가 더 필요하면 if 안에 조건식 참일 때, 그다음 거짓일 때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if가 들어가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또 필요하면, 자, if 새로 시작했으면 다시 한번 조건식, 이 조건식에 대해서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끝날 수 있으면 이렇게 끝나면 돼요. 요 안에서 조건식, 참, 거짓 자리에 if 형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조건 비교가 또 필요하면, 지금 이것처럼 조건 한 번, 두 번 비교해서 끝내면 되는데 여기 같으면 세 번의 조건 비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 조건식, 참, 거짓 자리가 아직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 if 함수에서도 다시 한번 조건식, 참, 거짓일 때 또 if 함수 형식이 들어오고, 그러면 요 if가 거짓 자리가 완성이 되면 이 if가 끝나고, 이 if가 끝나면 조건식, 참, 거짓 자리가 완성됐으니까 첫 번째 if도 끝을 낼 수 있어요. 자, 요 안에 있는 if도 마저 다시 적어보면, 새로운 if가 함수가 시작되면 자, 이 안에 조건식, 참, 거짓이 완성이 돼야 요게 마무리되고요. 요게 마무리가 되면 이 if의 조건식, 참, 거짓의 형태가 완성됐으니까 요 if도 마무리를 하고, 이 if가 마무리가 되면 조건식, 참, 거짓 자리가 완성됐으니까 이 if의 갈로도 마무리하고, 구조 안에 다시 새로운 구조가 들어갔고요. 또 다시 요 안에 새로운 구조가 들어간 거예요. 이 속에서 이거가, 이 전체 갈로가 여기서 닫혀서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두 번째 if가 여기 열려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if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함수의 구조는 갈로에 열리고 닫힘이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냥 이렇게 이어질 수는 없어요. 함수와 함수는 아까 랭크에 문자가 오듯이 함수와 함수가 그냥 나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연결이라도 시켜서 맞닿아 놓든지 아니면 함수 속에 함수가 들어가든지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함수의 끝이 여기서 마무리되고 이 속의 끝은 다시 바깥에서 마무리하는 이런 형식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함수 두 개 나란히 그냥 써두는 그런 형식은 없어요. 다 중첩되어지면 함수 안에 다른 함수가 다 제대로 요 속에 쏙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함수식에 어느 함인수 부분에 이 함수식이 완성돼야 되고요. 이 함수식의 어느 인수 부분이 여기 함수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죠? 함수의 인수가 if 함수 같으면 3개의 칸이 있으면 조건식, 참, 거짓 3개의 칸이 있으면 거짓 자리에 다시 새로운 함수가 시작이 됐다면 이 안에서 새로 시작했다면 이 안에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새로 들어온 if도 조건식, 참, 거짓 그 구조가 제대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안에 새로 들어오는 여기에 또다시 새로운 함수가 들어온다면 그 새로운 함수도 이 안에서 조건식, 참, 거짓 3개의 구조가 정확히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를 보면 이 if의 함수 구조 하나를 보면 조건식, 참, 거짓 자리 안에 다른 함수가 완전하게 속해 있는 겁니다. 또 이 자리에서도 이 if 함수 구조 안에 조건식, 참, 거짓 해서 요 거짓 자리 요 한 칸 안에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 자, 아까 앞에 했던 라운드와 에버리지 있었죠? 라운드라는 함수는 인수가 2개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에버리지가 필요하면 요 에버리지 함수 하나가 온전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 안에 에버리지 함수를 썼었고요. 여기에서 에버리지가 원하는 인수는 단순한 거 범위 한 가지니까 범위를 적었어요. 여기에서 반드시 갈로가 닫혀야 되는데 갈로를 안 닫고 만약에 내가 살짝 그냥 실수로 빠뜨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라운드 다운의 인수로 -3을 적는다는 생각으로 적고 갈로를 닫으면 이 심표가 찍히면서 -3이 오면 이 갈로는 누구의 갈로인가 하면 함수가 컴퓨터가 봤을 땐 에버리지 안에 요 범위에 있는 숫자하고 -3하고의 평균 에버리지의 갈로 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에버리지의 짝이 돼요. 그리고 라운드 다운의 짝은 지금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실수 하나를 하면 여기에 갈로를 딱 닫아줘야 라운드 다운의 인수 짝은 요만큼이고 에버리지가 이 안에서 완성이 됐고 그리고 -3이라는 두 번째 인수가 되는 거예요. 갈로 하나를 안 닫는다는 것은 이 함수의 인수 구조 안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어질 수는 없어요. 무조건 다른 함수 속에 들어가는 함수는 그 다음 함수 인수가 오기 전에 이 안에서 완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완성이 되려면 이 함수의 갈로 하나가 실수로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라운드 다운은 내림하는 함수다 해서 내림 또는 버림 해서 뒷자리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국어 점수를 예를 들어서 다시 if식을 한번 써보면 국어 점수, 그죠?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인지 if의 첫 번째 인수가 조건식 비교 판단해서 참 거짓이 판정되어지는 조건식이에요.
자, 국어 점수라고 제가 문자 적은 자리, 요 자리에 국어 점수가 적힌 셀 주소가 오겠죠. 자, 그 셀 주소가 왔을 때 그 셀 주소에 어떤 숫자가 적혀 있을 테고 그 숫자의 값이 90과 비교되어져요. 그러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참일 때는 A라고 표현하라 했어요. 참일 땐 단순한 걸로 끝났어요. 자, 참일 때 좀 더 복잡한 게 지시되어지면 복잡한 함수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치는 ITQ나 커말 2급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참일 때 또 복잡한 함수식 이런 경우는 제일 높은 난이도의 문제에 들어갈까 말까 하고요. 보통은 조금은 단순한 걸로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얼마든지 복잡한 함수식이나 if식이나 이런 것도 올 수는 있어요. 안 내서 그렇지. 자, 지금의 내용은 자, 그래서 90 이상이면 A로 단순하게 끝났고, 자, 그렇지 않을 때 새로운 if가 쭉 진행이 되고 이 if의 갈로는 저 뒤에 가서 이게 다 완성이 되면 그때 닫힐 거라고요. 거짓 자리가 뭔가가 왔을 때 이게 다 완성이 돼야 이 if의 갈로가 저 뒤에서 닫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다음에 거짓일 때 90이 아닐 때, 자, 우리가 점수가 90 이상인가 비교했어요. 참이면 A라는 결론이 내려져요. 거짓이면 다시 또 비교가 들어가야 되죠. 거짓이면 이 값들 중에서 다시 80 이상인가 비교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if가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다시 두 번째 if가 필요하고요. 국어 점수 셀을 넣고 80이라는 값과 비교를 했어요. 자, 이때 이 80 이상 그러면 국어 점수가 100점일 때도 해당되나요? 80 이상일 때라고 표현했지만 이 자리는 100점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if 함수의 국어 점수가 100점이었다면 이미 이 조건에 만족해서 A로 결정이 나고 뒤의 식을 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이면 벌써 이걸로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의 의미는 if 안에 if가 들어갔을 때 요 80과 비교되어진 것의 의미는 사실은 80 이상 100까지 가는 게 아니라 80 이상이고 90보다는 작은 만약에 정수 자료를 하면 89점까지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0 미만이라는 국어가 90보다 작다라는 이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포가 됐어요? 이것이 아닐 때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표현을 안 해도 이미 포함되어진 조건이고요. 그래서 90 이상 되는 100점이면 이걸로 결정이 나고 90 이상이 아닌 뭐 한 89점부터가 여기에 조건 비교를 하러 오는 거죠. 자, 조건 비교를 하러 왔을 때 참이면 B라는 답이, 그렇지 않으면 C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또 70과 비교하라 하면 또다시 70 이상 마찬가지로 80 미만이 내포된 의미로 자, 이 if의 갈로가 조건식 참 그다음 거짓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아직 갈로 못 닫고요. 쭉 가서 이것이 끝나면 그때 닫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갈로의 짝은 이거의 짝은 제일 밖에 있고요. 속에 있는 함수의 짝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요 거짓 자리 안에서 우리가 새로 또 비교하러 if를 가요. 다시 if 가서 국어가 70 이상이면 이렇게 비교를 하고요.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해서 참이면 C, 그렇지 않으면 또 D. 만약에 또 60 이상 또 비교해야 된다면 또 if가 들어갈 거고, 지금 이제 D까지로 끝이 난다면 D가 되면 요 조건식 참 거짓 끝났죠? 그러면 갈로를 또 닫아요. 요 if의 갈로짝이 여기서 닫힌 거예요. if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거짓 자리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완전하게 닫혀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한 가지 색깔로 쭉 썼지만 엑셀 창에서는 쓰면 자동으로 짝이 되는 것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갈로는 항상 검정으로 끝납니다.
갈로가 검정으로 끝났다고 100% 맞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엉뚱한 자리에 갈로 하나 열어놨을 수도 있고 뭐 그저 다른 데서 엉뚱한 자리에서 닫아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정이라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검정이 아니라면 100% 틀린 거예요. 검정이 아니면 100% 틀린 겁니다. 검정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검정이 아닐 때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죠? 시작과 끝은 검정으로 엑셀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로를 쓰는 거, 쉼표를 쓰는 것이 만약에 하나를 내가 빠뜨렸다면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옴표를 쓸 때 잠시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이런 따옴표를 혹시 살짝 잊어버리고 안 붙여주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으면 자, 여기에서 제가 요거 하나를 실수로 빠뜨렸어요. 급하게 쓰다 보니까 빠뜨리면 프로그램은 뭐라고 인식하는가 하면 이 따옴표가 끝나는 지점 여기로 인식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따옴표가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에 들어가는 것이 따옴표죠. 이거 다 문자니까 이 함수를 인식을 못해요. 그냥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따옴표 하나도 짝을 제대로 못 갖춰주면 식에 계속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쉼표, 따옴표, 갈로의 짝들을 잘 살피면서 함수를 써야 돼요. 자, 식을 더 이어가는 거는 설명했는데 요 식을 다시 쓸 줄 안다면 아까 if가 2번이고 3번이고 몇 번이든 중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식은 요걸로 다시 연습을 할게요. 자, 조건 비교에서 left 게임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했으니까 left 함수로 게임 번호 셀이 들어오고 첫 번째 글자라는 건 왼쪽 한 글자라는 뜻이고 이 글자가 s라는 문자하고 같으면 이게 조건식으로 들어가는 if 함수식. 그래서 조건식 계속 제가 인수가 조건식 참 거짓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식을 풀면서 내가 요거 조건식까지 끝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조건식 이 조건에 대해서 참일 때 스마일 여기에 작은 따옴표 찍은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에 큰 따옴표가 찍혔든 작은 따옴표가 찍혔든 아무것도 안 찍혔든 거기에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엑셀의 함수식에는 무조건 뭐 적어요? 문자에는 큰 따옴표를 적습니다. 자, 스마일 참일 때까지는 했고 거짓일 때 다시 if 아직 요 if를 못 닫았다는 거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 다시 한번 left 게임 번호의 왼쪽 한 글자 left를 마무리를 안 하고 갔다 갈 수는 없다 해서요. 마무리를 해줘야죠. 자, 마무리를 해주고 그래서 왼쪽 한 글자가 n이라는 글자하고 같으면 조건식 참일 때 next 그렇지 않으면 mc 자, 이거를 마무리 조건식 참 거짓이 완성되었으니까 이 if가 마무리되고요. 다시 한번 전체 이 if가 마무리되죠. 이 전체 if가 이 첫 번째 if의 거짓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거짓 자리에서 if를 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if가 첫 번째 if 다음에 두 번째 if가 매번 거짓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이 자리의 규칙은 뭐예요? 거짓인 자리인 거지 if가 와야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자, 조건 내용이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할 땐 여기에 if가 올 수도 있고 또 참일 때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if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 내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가 거짓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풀시다 보면 고정관념이 생기는데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if의 형식은 조건식 참 거짓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규칙을 잘 지켜서 문제에서 의미하는 거를 표현만 해내시면 돼요. 자, 식은 여러분들이 쓸게요. 자, 6번 문제는 매번 vlookup 함수가 나오고 있고요. 자, 문제 내용 볼게요. 출시일을 구하는데 H14번 셀에서 선택한 게임 번호에 대한 출시일을 구하시오. 자, vlookup 함수를 쓰고 이렇게 하라 돼 있죠.
vlookup 함수의 인수는 내가 찾는 값이란 게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사과는 100원이고요. 배는 200원이에요. 귤은 3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과라는 값이 오면 사과의 가격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라는 값이 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범위가 옵니다. 이 범위가 오는 거예요. 이 범위라는 것은, 두 번째 인수의 범위라는 것은 반드시 첫 번째 인수에 적힌 이 글자와 비교 가능한 것을 천열로 해서 범위 잡습니다. 이 앞에 다른 내용이 더 들어오면 안 돼요. 이 값과 비교 가능한 것을 범위로 잡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일치하는 걸 천열해서 일치하는 걸 찾고, 이 범위 중에서 이런 범위는 오면 안 된다 했고, 이 범위 중에 답으로 가져올 것이, 자, 사과의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과에 대한 다른 정보들이 더 있다면, 자, 이런 거 말고 나는 가격이 필요하다고, 가격이 첫 번째, 두 번째 열 번호 숫자가 와야 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무엇에 대한 가격을 찾고 싶은지, 찾는 값, 사과에 대한 가격을 찾고 싶다. 사과, 이런 것이 오고, 두 번째 인수에 그걸 천열로 해서 비교 가능한 값을 천열로 해서 범위를 다, 이걸 천열로 해서 나머지 범위는 다 넣으면 되고, 세 번째 인수는 이 전체 범위 중에서 답으로 올 것이 두 번째 있다라고 숫자로 번호를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인수는 찾는 방법이에요. 정확히 일치인지 유사일치인지. ITQ에 나오는 것들은 다 문자 비교해서 글자는 똑같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ITQ 시험에서는 다 정확히 일치일 거고요. 커말에서는 내가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유사일치의 상황을 한번 설명드리면, 유사일치는 예를 들어서 점수가, 자, 이렇게 점수표가 있으면서, 자, 이런 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찾는 값이 요 표에서, 자, 찾는 값이 65점이 있어요. 자, 65점이 여기에 정확히 일치하는 걸로 있나요? 없죠. 자, 65점, 이 표의 의미는 0 이상 60 미만은 F다, 이런 뜻이에요. 60 이상 70보다 작은, 70 미만은 D다, 이런 뜻이거든요. 65는 60 이상이면서 70 미만에 해당되죠. 그러면 여기에 일치하는데 65와 60은 정확히 일치가 아니라 뭡니까? 60 이상 70 미만에 해당되는 유사일치다, 이런 이야기예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요런 숫자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해서 얼마에서 얼마 사이, 그런 의미의 이런 표가 있다면 그때 유사일치를 표현하시면 되고, ITQ 시험은 전부 문자 값들이 나올 테니까 다 정확히 일치로, 정확히 일치의 의미로 0을 적거나, 자, 참거짓이 아니라 그냥 0, 1의 의미로, 이거 아니면 저거, 정확히 아니면 유사, 이런 의미로 0을 적거나 펄스를 적어주시면 돼요. 생략도 할 수 있는데, 생략을 하면 유사일치에 해당됩니다. 유사일치일 때는 1을 적거나 추루를 적으면 돼요. 1이나 추루를 적으면 되는데 유사일치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내용으로 4개의 인수가 들어갔어요. 네? 네. 유사일치의 의미는 이 65와 여기에 정확히 일치로 똑같은 65는 없기 때문에 이 표의 의미가 0에서 60 미만은, 그러니까 55점은 F다, 이런 의미예요. 요 자리의 의미가 60 이상 70 미만은
D다 이런 의미의 표를 만들어 두고는 유사일치로 처리하면 65가 여기에 일치한다고 찾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일치해버리면 찾을 수가 없고 유사일치로 하면 여기를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표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대로 순서대로 오름차순 배열을 해넣는 범위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사일치의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커말에서는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 비교해서 내가 판단해야 되고 ITQ에는 다 이런 문제 위주로 나올 거예요. 자, 데이터를 볼게요. 자, 데이터를 딱 보면 어떤 의미의 문제였던가 하면 게임 번호, 이 글자를 여기 있는 게임 번호하고 일치하는 걸 찾아서 쭉 옆에 가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이 자리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값을 여기에 찾아오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 글자를 보고 일치하는 걸 찾아서 요 값이 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다른 걸로 바꾸면 ns 요 값을 여기에서 일치하는 걸 찾아서 여기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요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VLOOKUP 함수입니다. 자, 요거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게요. 자, 이꼴교 적고요. VLOOKUP 첫 번째 인수에 내가 무엇에 대한 날짜를 원하는지 내가 찾고자 하는 건 SR001이라는 번호에 대한 날짜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찾는 건 SR001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고 쉼표 찍고요. 비교하는 테이블은 반드시 이 글자와 비교 가능한 것을 천열로 잡아요. 그 천열이 여기 B열에 있을 수도 있지만 C열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문제 내용을 보고 이것과 비교 가능한 것이 있는 것을 첫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를 넣습니다. 나머지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되겠죠? 뒤에는 더 넣어도 되고 덜 넣어도 되니까 그냥 범위할 때 천열을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쭉 넣으면 돼요. 드래그 하는데 팔 아프면 여기까지 하시고 네. 자, 다 넣으면 되고 쉼표 찍고 여기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 그 다음 쉼표 찍고 일치 방식은 정확히 일치. 내가 키보드로 쓴다면 펄스를 쓰고 있지 말고 0을 적으시면 되고 마우스로 하면 더블 클릭하시면 되죠. 갈로 닫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건 뭡니까? 자, 엑셀에서 샵 기호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은 숫자나 날짜의 경우에 다 표현을 못하면 가려놓은 거예요. 자, 숫자 같은 경우에 만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0 한 개가 가려져서 1000이 되면 곤란하죠. 자, 날짜나 숫자는 다 보이지 않으면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더블 클릭하면 키워지면서 다시 정확히 보입니다. 드래그를 해도 되고 우리가 열너비 조절은 드래그도 있지만 적당히 알아서 커지게 하는 거 자동으로 맞춰지는 건 더블 클릭이죠. 그래서 이때 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거 위치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걸 키웠더니 자, 만약에 키웠는데 이 정도까지 나갔다. 여기는 지금 같이 늘어나고 있네. 이 자리 키웠더니 이게 보통은 안 늘어나는데 자, 이 정도까지 나갔으면 다른 자리를 좀 좁혀서 아무튼 맞춰주면 돼요. 최종적으로는 여기도 같이 라인을 맞추세요. 자, 그래서 지금 SR001은 3월 1일이 나왔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 날짜가 자동으로 알아서 바뀌어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에 조건부 서식 늘 또 ITQ는 파랑 굵게 서식을 넣으라고 매번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죠? 똑같이 나오고 있죠. 자, 수식 쓰는 거. 자, 조건부 서식에 수식 이용해서 전월 판매량의 전월 판매 수량이 3,000 이상인 전월 판매 수량 셀을 선택하고 3,000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죠. 자, 그런 행 전체에 서식이 들어가려면
셀 주소는 한 개가 들어오지만 전월 판매 수량이 셀 주소가 전월 판매 수량의 첫 번째 셀 H5번이네요. 자, H5번 셀에 셀 주소를 이 자리에 H5번을 적을 건데 그 H5번의 셀 주소의 형태를 어떻게 해요? 자, H5라는 셀 주소에서 H열은 고정되게 하고 행은 바뀌어가면서 참조하도록 이렇게 써주시라 했습니다. 자, 그냥 무작정 늘 H열 고정이니까 그렇게 외워서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필기 문제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해야지만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가 주소를 달리 쓸 줄 알게 됩니다. 그죠? 지금 시험, ITQ 시험 정도에서는 뭐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문제는 풀립니다. 그죠? 그리고 다 합격을 해 오시고. 자, 아무튼 조건이 이렇게 되고요. 일반 계산 쓸 때 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주소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우리가 계산식을 쓰고 하나의 식을 밑으로나 또는 옆으로 채워서 복사하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주소의 형식이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조건부 서식은 채우고 있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이렇게 채워지는 작업이 양쪽 방향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번호, 열번호와 행번호에 달러를 어디 붙이고 어디 안 붙이는지를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요. 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기 전에 범위를 설정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라야 돼요? 범위가 레코드들만 범위해야 됩니다. 이 범위가 레코드들만 범위하고요. 이 주소는 첫 번째 레코드에 주소가 와야 되고 열이 절대 참조로 되는 형식으로 조건식을 써주고 이 조건에 대해서 참일 때 요런 서식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건 범위 설정이죠. 범위는 레코드들만 범위하시라는 거고요. 레코드는 이거는 필드명, 그 필드에 하나하나의 필드 값들을 입력한 한 사람의 정보, 한 개의 정보, 그게 레코드. 그 레코드들만 넣어주시면 되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써서 다음 커서를 넣으시고 첫 번째 전월 판매 수량인 H5번 셀을 F4번 두 번 눌러서 달러 $H5가 되도록 하시고 크거나 같다 3000. 자, 이 조건에 대해서 참일 때 밑에 서식 버튼 눌러서 글자의 색이 글꼴의 색이 파랑이면서 굵게 색깔 이름 있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파랑을 선택하시고요. 자, 나중에 커말은 제가 채점을 해보시라고 할 건데, 자, ITQ는 우리가 교재를 구입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점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채점을 안 해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전체 형태가 갖춰지면 A등급 맞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확한 선택만, 제가 주의하라는 것만 지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전월 판매 수량이 3000 이상인 행 전체에 색깔이 들어갔어요. 됐죠? 자, B형 1번부터 볼게요. 순위를 구하라 했고요. 12월 매출에 대해서 내림차순 순위. 거의 내림차순이네요. 그죠? 내림차순이라는 건 큰 게 위에 있다 했습니다. 랭크점 EQ. 그럼 랭크 함수 인수 안 쓸게요. 그냥 바로 풀어보죠. 답적힐 셀에 클릭해놓고 equal RANK, RAN. 자, 랭크점 EQ. 랭크점 EQ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 자, 12월 매출에 대한 순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같은 레코드에, 이 레코드의 12월 매출 셀. 자, 클릭 딱 하는 순간 H5번이 이렇게 되고 식이 저는 밀려왔어요. 저랑 비슷한가요? 자, 그냥 무시하고 적어주면 됩니다. 쉼표 찍고요.
다시 두 번째 인수로 비교할 범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범위를 설정하려니까 지금 마우스가 범위 할 때는 십자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모양의 십자 모양. 여기에는 지금 R자 모양이면 클릭해버리면 커서가 들어가 버려요. 다시 혹시 커서 넣으셨으면 뒤로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밑에서 위로 해도 주소는 똑같이 적혀요. 맞죠? 똑같이 적혔으니까 이렇게 하고 F4번 키로 H5번에 H12번에 다 절대 참조되도록 하고 갈로 닫을게요. 이번에는 위라는 글자 붙이라는 말 없네요. 랭크로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절대 참조까지 꼭 해주셔야 되고 채워서 복사하고 서식 없이 채우시고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제품 번호의 세 번째 글자가 제품 번호의 세 번째 글자 밑에 여기 보이네요. 미드 몇 번째 글자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 번호라는 문자 셀 주소가 오고 세 번째 글자라는 것은 자 미드 함수의 인수는 뭡니까? 시작 위치가 와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글자라는 건 개수가 몇 개라는 뜻이에요? 한 글자죠. 세 번째 한 글자. 몇 번째 글자 그러면 몇 번째 한 글자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한 글자가 이런 식으로 너무 친절하게 지시사항 안 줍니다. 그죠? 세 번째 글자 그러면 한 개라는 뜻이에요. 자, 그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자, 1과 같으면 자, 요렇게 적기 십상인데 자, 이때 여기에 1을 적을 때 따옴표를 적어요. 자, 그러면 왜 따옴표를 적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왜 따옴표를 적느냐? 자,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문자 1이 있어요. 자, 숫자에도 따옴표 같은 형식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숫자에 따옴표를 넣으면 문자 1이에요. 이 문자 1과 만약에 숫자 1을 더하시오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를 주면 이 문자 1도 숫자 1과 같이 더해져서 답은 2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비교를 할 때는 이 값과 숫자 1을 비교를 할 때 같다라고 해주면 이거하고 이거는 같지 않아요. 그러면 같지 않으면 뭡니까? false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true가 안 나오고 false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 형태 중에 문자로 표현하는 값들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게 이러냐? 자, 우리가 문자 추출하는 함수 left 문자 콤마 개수 right 문자 콤마 개수 mid 문자 콤마 시작 위치 콤마 개수 이렇게 요 세 개의 함수는 그 결과물이 뭐라는 겁니까? A, B, C, D 뿐만 아니라 1, 2, 3, 4가 나와도 문자라는 거예요. 문자.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를 풀 때 이거의 세 번째 제품 번호의 세 번째 한 글자라는 것을 mid라는 함수를 통해서 찾아내면 그 답은 문자 1이거나 아니면 다른 거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나오는 결과가 문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의 결과가 문자이기 때문에 그 값이 1이면 이라고 비교할 때 똑같이 문자 1과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문자 1이 문자 1과 같다. 이렇게 해줘야 true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eft, right, mid 세 개의 함수는 뒤에 문자가 나오든 숫자가 나오든 다 문자와 비교를 해야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요 1과 같으면 조건식 면 농축 그 외에는 일반. 자,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두 개니까 if의 조건식 참일 때 농축 거짓일 때 일반 끝이네요.
조건식, 참, 거짓. 여기에서 약간의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뭡니까? 뒤에 거는 조금 쉽게 냈네요. 자, 구분 자리에 equal, if, mid, 제품 번호의 세 번째 글자죠. 그러니까 제품 번호 셀, 문자 셀, 콤마, 그 다음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콤마, 쉼표 찍고 1, 개수는 1. 자, 그러면 미드의 함수식 다 완성됐으니까 반드시 갈로 닫으시고, 자, 그 갈로 닫아진 결과가, 이 결과가 같다. 1과 같은데 어떤 1요? 문자 1과 레프트, 라이트, 미드 세 개의 함수는 반드시 따옴표 넣은 값과 문자와 비교하셔야 되고, 다음 조건식이 끝났고요. 쉼표 찍고 참일 때 농축, 또 쉼표 찍고 거짓 자리죠. 거짓일 때 일반,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채워서 복사하고 서식 없이 채우고. 자, 개념은 이해했는데 혹시 자기 자리에 계속 아까 소리 띵띵 나면서 그죠? 완성이 안 되면 뭔가 쉼표나 따옴표나 뭔가 빠진 거거든요. 그거를 집에서는 그런 오류 생겼을 때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지금은 완성이 안 되면 ESC 눌러서 빠져나가세요. 설명을 이해했다면 그런 쉼표를 집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잘못하는 부분을. 자, 3번. 가격이 평균 가격 이상인 제품 수. 자, 이거 난이도 상입니다. 커말 가면 이 정도는 평이한 건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 6개 중에 한 개쯤 못 풀었어도 합격에는 A 등급 받는 데는 지장 없지만 결국 우리가 커말 가서는 또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아셔야 돼요. 자, 가격이 만약에 숫자 얼마를 주면서 얼마 이상 그러면 쉬운데, 평균 가격 이상 해서 평균을 또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문제 풀면서 또 숫자 나와서 얼마 이상 하는 것도 아직 안 풀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좀 더 길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count if 함수의 인수는 아시죠? count if의 인수는, 자, 배웠던 인수 구조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인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까 알고 있는 걸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범위와 조건이 들어간다. 또 average 함수는요, average는 평균을 구할 범위가 들어간다 하는 거 이미 각각의 함수의 인수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count if는 범위, 조건, average는 평균을 구할 숫자 범위가 오면 된다는 거.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제가 문제를 조금 난이도 낮춰서 평균 가격 이상이 아니고 다른 걸로 할게요. 숫자를 하나 줄게요. 지금 여기에서 가격이 뭐 이렇게 숫자 9,500, 28,0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15,000 이상이라고 조건을 좀 더 쉽게 내볼게요. 자,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격이 15,000 이상인 제품 수에 대한 걸로 먼저 한번 풀고 그 다음 함수가 들어가서 평균을 구하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할게요. 조건 내용을 바꿨습니다. 파악을 하시고, 자, count if 함수를 쓰면서 범위는 가격들 범위를 쭉 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 내용에 15,000 이상을 표현을 할 때, 자, 크거나 같다 15,000을 적는데 여기에 따옴표를 붙여요. 따옴표는 언제 붙인다고요? 문자에만 붙인다 했어요. 근데 이게 문자거든요. 자, 우리가 if 함수 문제를 풀 때는
하나의 셀 주소가 오면서 그 값을 뭐 15,000 같은 숫자와 한 개의 셀의 값과 15,000을 직접 비교해서 여기 요 시간에서 참 거짓을 바로 판정합니다. 이때 범위가 오지 않아요. 이때 반드시 하나의 값이 오고 하나의 어떤 비교할 기준이 되는 값과 비교를 하는 이 자체가 참 거짓을 판정하는 그 조건식인 거고, 카운트 if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적혀 있는 여러 셀, 범위가 오고요. 그리고 따로 분리를 했어요. 범위가 오고 따로 분리해서 조건에 요 부분만 적은 겁니다. 여기 적는 값은 어떤 건가 하면, 자, 우리가 이 조건을 고급 필터의 조건을 적는다면 가격 필드명이 오고 크거나 같다 15,000 이런 식으로 적죠. 우리 고급 필터 조건 적을 때 숫자 조건 이렇게 적는 거 해보셨잖아요. 자, 그때 이 필드명 필요 없고 요 밑에 있는 이 값을 적어준 거예요. 근데 이 값이라는 것이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와 숫자 값이 같이 섞여 있으면, 자, 숫자에 뭐 하나라도 뭔가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 섞여 있으면, 뭐 별표라도 아니면 숫자에 띄어쓰기라도 띄어쓰기 한 칸이라도 섞여 있으면, 무언가가 섞여 있으면 그건 다 문자입니다. 순수한 숫자만 있는 거 외에 다른 게 섞여 있다면 전부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문자예요. 그래서 요거 따옴표를 넣은 겁니다. 문자라서 따옴표 넣은 거예요. 조건에 무조건 따옴표 넣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셀 주소가 오거나 함수식이 오면 따옴표를 넣으면 안 돼요. 따옴표를 넣으면 그 약속된 의미의 기호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냥 문자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따옴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 요거는 요런 의미의 문자 한 세트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넣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풀어보죠. 조건이 15,000 이상인 것으로 우리가 요 자리에다가 equal count if 가격 자리 요 범위, 이 범위의 값들 중에서, 자, 쉼표 찍고 조건이 따옴표 안에 크거나 같다 15,000 따옴표 닫아서 조건 표현하고요. 그리고 갈로 닫으면 15,000 이상인 것의 개수를 헤아려서 요 중에 15,000 이상인 거 하나, 둘, 셋, 세 개 있네요. 그래서 3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오고 조건 내용이 문자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문자 따옴표 안에 비교 안 했죠. 문자일 때는 사실은 만약에, 자, 이 범위 중에서 주방 세제 같으면 이 자리에 이 범위를 넣고 이 자리에 주방 세제를 적으면 사실은 의미는 같다 주방 세제, 같다 주방 세제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같다 기호는 안 적어도 그냥 생략한 겁니다. 근데 크거나 같다는 생략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적었고, 그래서 우리가 문자 위주로만 매번 했는데 같다가 생략된 거고 주방 세제하고 앞에 범위와 같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은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건을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답은 3이 나왔고요. 자, 이건 일단 지우시고, 자, 이제 문제대로 풀어볼게요. 자,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형식 인수 구조가 달라지는 건 없다 했습니다. 자, count if에 가격들 범위가 오고, 그 다음 조건이 적혀야 되는데, 조건이 뭐예요? 평균 가격 이상. 자, 의미를 적어보면 이상인데 뭐 이상이에요? 평균 가격. 평균 가격은 어떤 숫자 정해져 있는 게 없죠.
에브리지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에브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자, 가격들 범위를 넣으면 자, 제가 그냥 범위 적었어도 이 범위는 뒤에 오는 조건과 비교할 범위고 이 범위는 우리가 평균 구할 범위고 지금 둘 다 가격에 대해서 비교할 거고 가격에 대한 조건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적고 갈로 닫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대로 그냥 끝낼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문자죠. 조건을 적을 자리에 문자와 함수가 같이 왔어요. 이 전체를 따옴표로 묶을 수는 없어요. 따옴표 안에 함수가 들어가면 함수는 함수 계산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따옴표를 안 넣을 수도 없어요. 문자에는 따옴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랭크 함수를 썼어요. 랭크 함수식을 쓰고 뒤에 위자라는 문자를 붙이라고 할 때 이 함수와 위를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답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문자와 요 함수를 연결을 시켜서 평균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구한 평균과 크거나 같다라는 문자가 연결돼서 요 함수식의 결과가 얼마 나오면 그 값이 지금 만약 이게 15,000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15,000 이상이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따옴표로 표현을 하고 함수는 따옴표를 못 넣으니까 문자와 함수를 연결을 시켜서 조건 자리 인수의 한 개의 인수로 넣어준 겁니다. 의미가 이해가 돼야 어디까지가 따옴표고, 그죠? 왜 여기에 연결 연산자 붙이는지 이해가 돼야 외우기가 쉽죠.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자, 이꼴 카운트 if에 자, 개수를 구할 거는 가격에 대한 개수를 구할 거죠. 그래서 이 가격들 중에서 이 범위 중에서 그래서 이 범위 심표 찍고요. 의미만 먼저 적어보면 크거나 같다. 평균 이상. 그래서 평균. 자, 지금 따옴표를 안 넣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적고 있기 때문에 함수 이름에 이렇게 선택을 해도 자, 크거나 같다. 지금 함수 이름까지는 빨간색 갈로 나왔는데 자, 무엇에 대한 평균이에요? 가격에 대한 평균이죠. 그래서 가격 범위 이렇게 넣고 있을 때 색깔이 안 나옵니다. 셀 주소에 색이 안 나온다는 건 앞에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자, 가격이 나오고 일단은 갈로 닫을게요. 자,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문자에 해당되는 자리는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문자와 함수가 그냥 같이 붙어 있을 수 없고 연결을 시켜줘서 하나의 인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연결 연산자 딱 붙이는 순간 색깔이 딱 들어가죠. 자, 그리고 조건, 범위, 조건 다 적었으니까 뒤에 가서 갈로를 한 번 더 닫을게요. 자, 여기까지 엔터 치면 개수가 또 3이 구해졌네요. 평균이 얼마인지 한번 제가 밑에다가 에버리지를 한번 해볼게요. 에버리지 가격 범위 갈로 닫아서 보니까 평균이 15,013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냥 제가 임의로 15,000이라고 넣은 것과 답이 똑같았네요. 그죠? 그래서 평균이 15,013이니까 그거 이상인 거 해서 3을 찾았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이 아니라 개자가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식의 결과에다가 자, 연결 연산자는 요 때도 필요했지만 이 카운트 if가 마무리된 뒤에 다시 연결 연산자의 개라는 카운트 if 함수와 개라는 문자를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카운트 if 함수식 전체와 개가 연결돼서 세 개라고 나와야 돼요. 쉽진 않죠. 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의미를 하나하나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서 조금씩 더 보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난이도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고 있던 그 앞에 쉬운 난이도는 그냥 저절로 돼야죠. 딱 같이 풀면 줄줄 풀려야 됩니다. 랭크도 다음 시간 됐는데 랭크 함수 인수가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못합니다. 그래서 꼭 복습을 해서 인수를 외우고 오셔야 돼요. 자, 4번. 4번은 또 아주 쉬운 문제죠. 자, min 함수. 자, 정의된 이름의 이름, 가격을 이용해서 하는데 최저 가격. 위에 문제에서 가격을 이용하라는 정의된 이름 이용하라는 말 없어도 우리가 범위하면 자동으로 생겨요.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 최저 가격이니까 min 함수 안에 min 안에 가격 범위가 들어오면 되죠. 가격 범위가 들어오면 그 범위 중에서 최소 가격이 될 거고요. 이름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격이라고 적힐 겁니다. 자, equal min. 자, min의 자, 무엇의 최소값요? 가격의 최소값. 그래서 가격 범위를 넣으면 범위 넣으면 이 범위에 이름이 정의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다 적혀요. 자, 그래서 엔터 치면 최저 가격 8,000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5번. 자, 주방 세제 데이터에 주방 세제도 있고 필드가 뭡니까? 분류가 주방 세제도 있고 세탁 세제 뭐 등등 있는데 그 중에 분류가 주방 세제라는 거죠. 자, 함수가 D가 들어가는 함수예요. 고급 필터처럼 조건으로 분류 주방 세제 요 두 개의 셀이 범위로 조건 범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D가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D가 들어간 함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라 하는데, 자, 조건이 주방 세제, 계산할 자리는 12월 매출, 함수는 합계니까 dsum.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범위인데 데이터 범위라는 건 고급 필터의 목록 범위와 동일하고, 세 번째 인수 자리가 고급 필터의 조건 범위와 동일하고, 두 번째 인수 자리가 계산할 필드 정보 12월 매출에 대해서 합계 계산을 하라 이런 뜻이죠. 계산할 필드가 들어오고, 자, 답이 적힐 셀에 포인트를 두고요. equal d sum. 첫 번째 인수는 필드명이 들어간다 했어요. D가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이 3개의 인수에 다 들어간다는 거. 전체 범위 쉼표 찍고요. 계산할 자리는 12월 매출의 합을 구하라 했죠. 12월 매출 계산할 필드. 조건은요. 분류가 주방 세제. 갈로 닫을게요. 자, 그 다음 6번. 제조일 H14번 셀에서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제조일을 구하라. 아까 문제하고 똑같죠. 자, 요 식품명이 식기, 세정기 이거를 보고 여기 있는 천열과 비교해서 범위만큼 잡으시고 이 천열과 비교해서 여기로부터 몇 번째예요? 하나, 둘, 세 번째 값을 답으로 찾아오고요. 문자는 정확히 일치다 했습니다. 자, 답 써볼게요. equal vlookup 함수에 vl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되고, 첫 번째 인수로 이거에 대한 식기, 세정기 이 제품에 대한 제조일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할 때 반드시 여기 이거부터 들어가는 거죠. 비열 들어가면 첫 번째 인수와 비교할 것이 없어서 오류가 생깁니다.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품명이 있는 요 레코드들을 범위합니다. 쉼표 찍고, 여기로부터 제조일은 하나, 둘, 세 번째. 그래서 3. 또 쉼표 찍고요. 정확히 일치. 갈로 닫아서 마무리할게요. 여기 식.
잘 안 보였지만, 자, 이 식 지금 제가 쓸 때 안 보였어도 집에서 답 안 적어도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아까 정답 파일 부를 줄 알았잖아요. 정답 파일에 보면 수식 입력줄에 또는 더블 클릭해서 보면 답을 미리 먼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답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자, 7번. 조건부 서식의 수식 이용해서 가격이 2만 이상인 행 전체에 서식 넣어라 했습니다. 자, 범위는 어디 한다고요? 레코드. 범위 레코드들만. 왜냐? 필드 명에는 조건 비교가 들어갈 것이 없으니까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들어갈 자리는 레코드들이고, 범위 설정, 홈에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수식 써서, 자, 커서 놓고요. 조건 내용이 가격이 2만 이상, 가격 셀 F4번 2번 열 고정을 시켰고, 크거나 같다 2만. 다음 서식은 파란 굵게 확인. 그러면 가격이 2만 이상인 것에만 서식이 들어갔어요.